네,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 같은 장기 자랑을 강요해서 무리를 빚었던 한림대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까지의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 자랑을 열었는데 간호사들이 야한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고 한 모두가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그러니까 강압 내지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은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꼈다. 지금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사태의 본질이고요. 간호사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갑질 행위가 있었던 거죠. 한림재단 산하의 성심병원 5군데에서 모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그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의료인에 대한 굉장히 모욕 행위일 뿐만 아니라요. 간호사들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장기 자랑인데요. 이번 사안이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어떤 과정이었죠? 이 성심병원에는 사실은 노동조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노조가 자정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한림병원을 퇴사한 간호사들 또는 현재 있는 간호사들이 제보를 한 겁니다. 하루에 제보가 500건 이상 쏟아지면서 직장 내에 이런 어마어마한 갑질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에 폭로하는 계기가 돼서 이게 이제 언론에 수시로 지금 며칠째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고, 그 네네. 병원 안에 내부 행사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이제 매년 한림재단 자체가 일송재단이 5개의 성심병원과 한림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장기자랑이나 이런 행사들을 하고 체육대회 같은 걸 하는데 직원 내부 행사도 있지만 환자 보호자, 재단 관계자들 앞에서 정말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포즈로 춤을 추게 하면서 간호사들한테 이런 갑질 행태를 시킨 거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정말 울고 수치심을 느끼고 못하겠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았는데 강압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왜 무리를 해가면서 이런 행사를 왜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한림재단 측에서는 직원의 단합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5개 병원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키다 보면 거기에 있는 관리자들이 재단 관계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경쟁적으로 더 과열시키고 그래야 내가 좀 더 이쁨 받고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쁘고 그리고 어린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시키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이 느꼈을 모욕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장기자랑에 동원됐다는 이제 간호사들은 낮 근무를 마치고 밤 늦게까지 남아서 어떻게 보면 이건 업무의 연장이죠. 그렇죠. 밤 늦게까지 의무적으로 춤 연습까지 네네.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수당 지급 같은 것들은 있었나요?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요. 하루 이제 8시간 근로를 하게 돼 있는데 근무 시간 이후에 하루에 이제 2-3시간씩 더 이 춤 연습을 시키고 어떤 날은 밤 10시, 11시까지 퇴근시키지 않고 춤 연습을 시켰던 거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만 근로하고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은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것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요, 그동안에 밀린 어떤 이제 수당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입금을 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탄원서까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건가요? 이 한림재단 산하의 강동성심병원에서 얼마 전에 시간의 근로수당을 2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갑질 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 많이 타고 있으니까 그냥 응급으로 그냥 강제로 간호사들의 급여의 시간의 근로수당을 입금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거 시간의 근로수당을 나중에 입금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영진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우리 간호사들한테 쓰게 한 겁니다. 이중갑질이죠. 그럼요. 70% 정도가 탄원서를 썼다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린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탄원서를 쓰고 했던 이것은 또 이번 장기자랑과는 또 별도의 사안이군요.
장기 자랑을 하는 시간의 수당도 포함돼 있고, 예. 지급하지 않았고요. 이건 이제 강동성심병원에서 하루 1시간씩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회의하게 하고 병원 청소하게 하고 했는데 이것이 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밀리는 시간의 근로수당 240억 원이라고 노동부가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계속 버티고 안 내고 있다가 이번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체불임금 위반까지 걸릴 것 같으니까 재단이 급하게 입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주를, 우리 재단 이사장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탄원서도 쓰게 만든 거죠. 예, 그 박민숙 부위원장도 27년차 간호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간호사의 그 노동 강도가 저는 그 상당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3교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늦게까지 무리를 하면 다음날 근무에 좀 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엄청난 지장이 있죠. 간호사가 이제 사실은 백의의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3교대 근무하고 그리고 굉장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만큼 심각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일을 8시간 근로를 하고 쉬어야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없는 건데 이렇게 파김치가 되도록 근무한 간호사들을 하루 2-3시간씩 춘염수 시키고 휴일날로 나와서 춘염수 시키고 이렇게 하면 다음 근무에 바로 지장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성심병원 간호사가 인터뷰에 나와서 직접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너무 힘들어서 노동 강도가 너무 셌고 피로가 누적돼서 이런 춘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다음날 환자들한테 주어야 될 투약을, 주사약을 바꿔서 주고 이런 실수들이 계속 벌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사를 잘못 투약하는 것 자체는 의료사고로 직결되는 거고요. 치명적이죠. 환자의 생명과 치명되는 것은 이런 행위 자체는 의료사업에서 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직결되는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그 정치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인데요. 네네.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춘천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모 야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주었다는 얘기인데 수간호사들이 일방적으로 후원금을 주도록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해서 모금을 직접 했고 할당까지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면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 사회가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엄격한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수간호사의 이 지시할 성질의 것은 분명히 아닌데 네. 이런 그 이제 강권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네요. 저도 간호사지만 간호사 조직 문화가 거의 군대식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안 할 수 없는 구조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 사회에 이것도 고쳐야 될 갑질 문화 중에 하나인데 태움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 태움 문화. 네, 태움.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간호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근무표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많이 어렵게 하는 일로서 괴롭히는 아주 나쁜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노조가 이런 태움 문화 개선운동, 조직 문화 개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연차에 그리고 수간호사의 업무 감독 지휘를 받고 있는 일반 간호사들이 그런 요구들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그 밖에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너무 많은데요. 갑질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갑질 일국에도 들어오고 있고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축구대회에서 그러니까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축구대회에서 신규 간호사들한테 배꼽티 입히고 치어리더 역할을 하게 시켰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정말 저도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눈물이 나는 얘기인데 임신 30주가 넘은 만삭의 간호사들을 근무가 다 마친 이후에 아스팔트 땡볕에서 2-3시간씩 응원을 시키고 그래서 배가 너무 땡기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모성보호 자체가 되지 않는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성보호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야간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청구를 하거나 동의를 할 때 야간 근로가 가능한데요. 어떤 임신한 여성 간호사가 야간 근로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강요해서 야간 근무 동의서를 써라. 네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요청한 거다. 그래서 동의서를 쓰게 해서 실제적으로 야간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서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설사 야간 근로를
해서 유산이 되더라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 이건 정말 파렴치한 행태고요. 이건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조사하고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간단치 않은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키니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재단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제 간추린 내용인데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아니,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요. 깊이 인식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건지 재발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없고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쏟아기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행사들에 동원되면서 수치심을 느껴서 우리 간호사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고 저는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서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하게 마련하는 것이 이 재단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지금 16,000개가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8,00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 한림대 성심병원만의 문제일까? 다른 병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간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요. 병원은 사실은 간호사 인력 부족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셀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갑질 문화도 또 나타나고 있고 인권 유린도 만연하고 있고 성심병원 사태는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병원도 비슷한데요. 저는 그나마 우리 보건의료노조처럼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과 병원에 요구도 하고 개선, 소통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내부 감시 기능을 합니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하고 드러나지 않죠. 여긴 노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해서 쌓이다가 폭발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네. 간호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충은 이 정도로 끝나질 않습니다.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간호사 부족 현상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3교대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평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수간호사들이 환자분을 액팅 업무에 투입된 지가 꽤 됐어요. 육아휴직이 겹치지 않도록 병원이 간호사들의 임신 순서를 정하는 이른바 임신 순번제를 실시한다는 증언도 들을 수 있었고요.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 다음 후배라든가 또는 뭐 둘째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준비했던 사람에게 그 기회가 사실 넘어가게 되는. 최근에 한 대형 병원에서는 그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품을 병원의 공금이 아닌 간호사의 자비로 구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간호사가 사비로 의료용품을 사요? 네.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사실입니다. 지금 이곳이 드러난 곳은 대전을지대병원과 서울을지대병원입니다. 이곳은 우리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170개 지부 중에 2개의 지부인데요. 이 두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로서 파업 36일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과정 중에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조합원들에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각 병동의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상처 있는 환자들은 드레싱 세트라고 상처를 소독하는 세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드레싱 폼이라든가 소독용 가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 드레싱 세트를 이 세트 물품을 간호사를 직접 사비로 사게끔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먹는 정수기 렌탈료도 간호사들의 사비 또는 간호사 회비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세세한 의료용품들은 많이 사용하다 보면 손실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병원이 손실금으로 충당해서 채워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간호사들이 직접 본인의 임금으로 사도록 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도 이중갑질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파업하면서 이런 거 바꿔라, 개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이상해요.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법적 대처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뭐 지금 의료법 위반으로도 고발 조치하고 있고요. 내일도 이제 기자회견을 좀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여론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